예. 지금 우리 신혜영 기자 네. 하필이면 또 오늘 의상 색깔도 그래서 지금 네. 수박이라고 난립니다. 아, 저요? 이거 수박색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입으면서 이거 녹색 정의당 지지자라고 하려나라고 네. 뭐 큰일 했는데 났어. 난립니다 지금. 그럴 네.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저는 제가 욕먹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는 방송에서 욕을 먹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못됐다, 사람 못됐다.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노트북에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정프로께 인사하고 아유,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아이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혜원 기자. 예. 뉴스들 역시 뭐 정치권 뉴스들 공천 네.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밤낮으로 네. 공천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데 밤낮으로 예. 오늘은 네. 민주당 특집으로 브리핑을 조금 꾸려봤습니다. 네. 오늘 또 고민정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나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민주당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컷오프 결과를 통보를 또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아직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네. 거기는 또 다음 주쯤이면 아주 또 굉장히 그렇습니다. 시끄러울 것 같고 네. 제가 오늘은 내일은 제가 브리핑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번 주 총정리 겸 아하, 민주당 예, 특별. 민주당에 바치는 네. 신혜원의 어떤 헌정실할까요? 헌정시까지 갑니까? 예, 좀 잘해봐라. 예. 잘 좀 해줘라. 민주당 고민 정말 많습니다. 고민 정말 많아서 고민정. 예. 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큰 제목은 네. 비명 행사 대 마이웨이입니다. 비명 행사는 저희가 예. 어제랑 그제 전해드렸고요. 예, 비명계는 우리 죽겠다. 네. 비명 행사하겠다. 비명을 지르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마이웨이로 갈지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볼 텐데 네. 자, 먼저 짚어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호남 현역 줄 탈락입니다. 호남 현역 예. 의원들이 후두둑 예, 제가 아주 잠을 못 잔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원래 뭐 10시에 자지는 않지만 네. 어제 밤 10시에 또 뉴스를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젯밤 10시에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어요. 밤 10시예요. 예, 1차여서 서울, 뭐 호남, 제주 해서 총 어. 21개 지역구에서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일단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반, 일반 여론조사 반 이렇게 경선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호남, 광주 3개 지역에 네. 누가 후보로 선정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사진 좀 주시죠. 자, 정진욱, 네. 정준호, 네, 전진숙. 네, 지읒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즈즈즈, 지지지지지. 즈즈즈, 정영진. 정영진. 정영진까지 제2 열풍이네요. 네. 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이 중에요? 예. 봅시다. 특별히 뽀샵을 많이 한 게 아니라면 저는 없습니다. 네, 사실 저도 네. 저분 중에 얼굴이 저분이라고 낯이 익은 분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 뉴비, 신인들. 네, 신인들, 그러니까 현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야, 근데 어떻게 또 승리를 했네요. 예, 보통 경선하면 현역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네. 현역이 후두둑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조호섭, 네. 이형석, 윤영덕, 어. 그리고 김숭까지 모두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자. 주민분들의 현역에 대한 불만이 좀 높았던 걸까요? 뭐 일단은 비율상으로는 권리당원 반,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네. 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세 분 다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분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 뉴비들은 누구냐? 대부분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원외 인사들입니다. 맨 왼쪽 정진욱 후보, 이재명 대표 후보 대선 후보 시절에 대변인 했고 당대표 정무특보 직함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준호 후보 역시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광주시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했어요. 네. 오른쪽에 정진숙 후보 광주사회 혁신 추진 담당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당연히 경선 뛸 때도 내가 이재명 캠프에 뭐뭐뭐뭐 했던 누굽니다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네. 경선을 뛰었겠죠. 자, 그다음에 또 현역에 날아간 곳이 제주가 있는데 네. 제주에서도 역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제주 혁신 총괄 특보단장을 맡았던 신인 문대림이라는 분이 후보가 됐습니다. 문대림? 예. 네. 자, 두 번째 민주당 공천 국면의 포인트입니다. 대장동 변호사 경선으로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면 네. 변호인단이 있겠죠. 네. 이 변호인단 분들 중에 이번에 선거 나가겠다 공천 신청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민주당 현역들이랑
1대1, 그러니까 2인 경선이 확정된 지역들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주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어 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박균택 변호사. 박균택 변호사? 네, 이 대장동 사건 담당했던 변호사인데 광주 광산갑에서 현역이랑 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도 나왔던 조상우 변호사. 조상우 변호사. 예, 이분도 대장동 재판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서울 금천구에서 현역 최기성이랑 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 측근이라고 했던 김용 네. 변호했던 이윤태 변호사가 남양주 갑에서 최민희 전 의원이랑 붙어요. 현역은 아니지만 이제 전직 의원이랑 붙어요. 대장동 그 재판 관련 변호사들이 이제 대거 또 출마를 하는 거군요. 예, 출마를 해서 이제 네. 경선에 붙게 됐습니다. 이제 뭐 1대1로, 그러니까 뭐 여러 명 놓고 3명 놓고 4명 붙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현역 혹은 그 지역 전직 의원과 1대1로 붙게 됐어요. 자, 이 건을 두고 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거칠게 난사를 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대장동의 변호사들이 다 공천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대장동의 비밀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무서울 겁니다. 공천을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건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겁니다. 그건 대장동 변호사비를 공천으로 대납하는 거죠. 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 무슨 변호인단이라고 단수 공천 준 것도 아니고 경선을 묻힌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공정 경선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당내에서는 이명백 위원장의 입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경선 붙인다 이렇게 뭐 후보가 정해졌다, 예비 후보들이 정해졌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네. 뭘 또 굳이 그 지역을 콕 집어서 이 지역들은 아주 빅매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라면서 소개를 하느냐. 대장동 변호인들이 나가는 곳이 뭐 엄청 뭐 대단한 곳이냐 이러면서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명백 위원장이 얼마 전에도 또 뭐 좀 밀실 공천 이런 거 인정한 듯한 발언해갖고 그것도 좀 약간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죠. 예, 그때 뭐 네. 좀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해서 뭐 네. 시인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네. 아무튼 두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 어제도 조금 다루긴 했었는데 추가된 인물이 있어서 이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하위 커밍아웃입니다. 하위 10% 20%? 예. 네. 지금까지 내가 하위 20%에 포함돼라고 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총 6명이에요. 네. 네. 명단을 저희가 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까지는 저희가 어제 얘기했고 네네네. 플러스 2명이 더 나왔습니다. 박영순, 김한정 의원까지. 특히 이 뒤에 두 분은 하위 10%라고 통보를 받았대요. 이분들이 어제 또 뭐 의원총회에서 혹은 네. 아니면 뭐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어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남양주 잘 꾸려가지고 우리가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했는데 네. 갑자기 김한정을 비명으로 몰더니 생뚱맞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영순 의원은 대전 대덕인데 네. 이제 그 지역에 그 지난번에 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이제 자리를 물러나면서 네. 대신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정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당연히 좀 친명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이 사람 꽂으려고 나를 찍어내게 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입니까? 예, 예. 이분 이야기는 들어볼게요. 최근의 공천 파동 모습은 친명계 횡재, 비명 행사라고 놔두는 말을 부인하기 어렵게 합니다. 예. 네. 우리가 비명 행사라고 하는 여당의 비판을 부인할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왜 내가 하위 10%라는 거를 이렇게 공개를 할까요? 사실 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하위 10%인 걸 네. 공개하는 이유? 네. 그러게요. 좀 억울해서 그런가? 그렇죠. 사실 하위 10%라는 걸 공개를 하면 네. 일단 낙인이 찍히잖아요. 네. 그게 뭐 공정했든 안 했든 네. 제가 하위 10%래. 우리 반에 10명 중에 꼴찌래 네, 네. 라고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뭐 만약에 경선을 가더라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이걸 공개했다라는 건 뭐 억울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위 10%면 네.
대충 몇 명 정도가 될까요? 한 열 몇 명쯤 되나? 뭐 167명이라고 뭐 쳤을 때 한 열댓 명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겁니다. 네. 내가 이 평가 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 믿을 수 없다? 내가 우리- 왜 이 평가 받아야 되냐? 예, 지금 우리 당의 공천 시스템이 무너졌고 난 신뢰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가만히 침묵하고 나서지 않으면 네.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잖아. 네. 이게 지금 비명을 학살하는 공천이라는 걸 알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나서는 거야. 이런 거죠. 근데 뭐 지도부는 아닌데 우리 시스템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수치화된 정량평가 플러스 정성평가로 시스템으로 공천하고 있어. 네. 예전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는 불만 없었어? 다 똑같은 거야. 떨어진 사람들은 늘 불만이야. 늘 핑계 있고 이유 있더라. 예. 네. 하지만 우리는 다 근거 일시 평가해서 통보하는 거야. 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결국은 뭐 정성평가, 그러니까 주관성이 개입되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정량이 아무래도 이제 뭐 무슨 출석률 이런 거에 뻔하게 딱 그렇죠. 나오는 거니까. 뭐 법안 발의 몇 건 했는지, 네. 출석 몇 프로 했는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당에서 계속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 기준표를 구해봤어요. 그 기준표가 있군요. 네, 요건데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아하.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아유. 평가를 하는 거예요. 21대 국회의원 평가 분야 및 방법. 네. 그래서 큰 항목으로 의정활동, 뭐 기여활동, 공약활동, 지역활동이 나누어져 있고요. 네. 예, 요거 좀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이거를 총 1000점이 만점이거든요. 만점이 1000점. 1000점이 만점인데 이 1000점 만점을 각각 어떤 비율로 나눴는지 총 세부 항목 27개로 나눠가지고 네. 배점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상대 평가로 하는지 절대 평가로 하는지도 다 적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보면 그 주관성이 좀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정성 평가 항목들이 꽤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배점이나 비율이 조금 높네요. 예, 뭐 네.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확 좀 그 팝업을 해주세요. 네. 대표 발의 법안 우수성, 당 외연 확대 성과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그 제 파란색으로 정성평가 되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조금 주관성이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대표 발의 법안의 우수성 이건 법안을 발의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성과가 어땠어라는 건 좀 주관성이 개입이 될 수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상평가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 뭐 장성철 소장 나와서 뭐 박용진 의원이 뭐 다면평가에서 조금 뭐 안 좋았대. 네네네네. 물론 박용진 의원은 뭐 공개하라 나는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 다면평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당연히 조금 주관성이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대략 한 21% 정도가 그러면 전체 1000점 중에 그럼 쉽게 생각하면 210점이 정성평가예요?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하위 통보 받은 분들은 이거 구체적으로 깔아. 20%면 적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디서 몇 퍼센트 받았는지 깔아. 근데 이게 뭐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예. 이제 국회의원이 다음 재선을 준비하는 분들이면 예. 정량평가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슨 출석률, 법안 발의 뭐 이런 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는 가능한 다 채울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마이너스 감점 먹고 이게 들어간다는 건 좀 불리할 테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채우고 나머지에서 그러면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저 정성평가가 훨씬 더 그러니까 210점이 아닌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그쵸. 뭐 나머지 790점은 대체로 다 어떻게든 채운다면. 대부분 채운다라고 하면 네. 이게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21%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더 클 수도 수도 있다. 있죠.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다 모르잖아요. 모르죠.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하위 분들은 정성평가를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정성평가 당연히 하죠. 네. 우리도 뭐 동료 평가할 때 네. 동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객관적이겠어요. 다 주관적인 시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하죠. 다면평가, 서로 동료에 대한 평가. 저는 평직원이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이제 높은 직원들 예, 합니까? 윗분들한테만 평가를 받는데 뭐 하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평가 기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쨌든 그 기관에서 그 조직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네. 이 기준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 걔는 정말 일을 잘하지만 예. 내가 너무 싫어 제가. 네.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줍니까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뭐 일반 사기업에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민주당 내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건 네. 좀 번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정성 평가를 했을 때 네. 비명이 불리하다. 딱히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아, 얘기가 그래요?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다면 평가의 측면에서는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막상 친명하지만 진짜 이재명 대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찐명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다 익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적지 않은 세력의 비명들은 또 비명끼리 똘똘 뭉칠 수 있어요. 그들끼리 점수 잘 줄 수 예, 있고. 또 거기끼리 잘 줄 수도 있고 막상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에서는 뭐 그래 친명 하지만 네. 이제 비명들이 밑에서는 점수 안 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공개하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공개를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이제 어제 장성철 소장 또 얘기를 한 거고요. 그쵸. 공개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분란이 이게 뭐, 많죠. 왜 이렇게 됐냐 뭐 계속해서 따질 테니까. 예, 네. 아주 시끄러울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프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보통 정량 평가는 다 채우잖아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하위 받은 분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내가 이재명 대표보다 정량 평가는 적어도 못할 건 없었거든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네.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 300명 대상으로 그 뭐 의정 대상이라는 상을 줘요. 잘했다. 의정 대상. 네, 의정 활동 잘했다. 있죠, 네.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1, 2, 3에 3번을 받았다. 그래요? 3번 받은 사람 국회의원 300명 중에 2명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위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 상을 받았다는 건 의정 활동을 잘했다는 거고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 그걸 내 3번 받았는데 예. 어떻게 내가 하위 10%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네. 또 이제 언론들이 막 이런 걸 또 막 분석을 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시민단체 참여연대나 이런 곳에서 네. 이제 의원들이 뭐 법안 발의 건수, 출석률 이런 거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을 그럼 이제 순번을 매긴 거예요. 누가 제일 잘했고 누가 법안 많이 발의했고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좀 하위권에 속한다는 거죠. 좀 많이 하위권에 속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아니 대표는 이렇게 정량 평가에서 채우지도 못했는데 대표는 뭐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원래 당 대표는 제가 뭐 이재명 대표를 쉴드 치는 건 아닌데 네. 역대 당 대표들은 조금 법안 발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당대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당대표는 네. 이제 당을 총괄해야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있다 네네. 보니까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하거나 하는 거는 조금 힘들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보좌진들도 역량을 좀 한 곳에 쏟아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평의원과 당 대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는 이분들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네. 네, 뭐 예전에 뭐 문재인 대표도 그랬고 추미애 대표도 그랬으니까. 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위가 커밍아웃하는 요 현상이 또 하나의 포인트였고,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제 그래서 드디어 의원총회에서 네. 예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비명은 이제 스크리밍이군요. 뭐 비명들의 비명, 예. 알겠습니다. 안티 이재명의 뭐 안티까지는 스크리밍. 아니지만 not 이재명의 스크림. 스크림이 네. 벌어졌습니다. 자, 어제 의원총회가 네. 본회의 끝나고부터 해가지고 2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 홍영표 의원, 네. 뭐 나름 친문계에서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 포함해서 한 10대 명의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가고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공천이 난장판이다. 이거 지금 공천 학살이다. 네. 뭐 지도부한테 고함도 치고 그랬대요. 네, 홍영표 의원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도저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해야 된다. 네,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네. 납득 불가 여론조사, 그리고 하위 20% 정확하게 진상 파악하고 책임도 묻고 해야 된다. 그 납득 불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현역 의원 빠진 그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이제 공관위에서 안 돌린다, 뭐 당이랑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제 의총에서 비공개 자리에서 대체로 그 당에서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예.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여론조사는 대체로 당에서 진행한 게 걸로, 맞다. 예, 맞다. 근데 이제 아.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내가 경위는 좀 더 파악을 해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네. 이제 워낙 막 이제 고성이 나고 하니까 네. 내가 좀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라면서 조금 워워해줘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정작 네. 어제 의원총회에
이분은 없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는 네. 의원총회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쁘셨겠지. 예. 뭐 본회의 끝나고 이제 원래 보통 본회의 날 의총을 잡아요. 네. 왜냐면 의원들 다 지금 지역에서 돌아다니기 바쁜데 네. 본회의 날은 어차피 국회 와야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의원총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를 마치고 네. 이제 비공개 일정이 있어서 이제 의원실로 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취재가 됐는데 네. 어떤 비공개 일정인지까지는 취재를 못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신혜영 기자 네. 하필이면 또 오늘 의상 색깔도 그래서 지금 네. 수박이라고 난립니다. 아 저요? 이거 수박색이에요? 수박 느낌이 좀 나시나 봐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이거 입으면서 이거 녹색 정의당 지지자라고 하려나라고 네. 뭐 큰일 했는데 났어. 난립니다 예, 지금. 그럴 네.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네. 제 앞에 말했잖아요. 오늘 민주당을 위한 저의 헌정시. 지금 뭐 예,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죠. 할 건 해야죠. 예, 뭐 전달을 자,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네. 이 의원총회는 안 왔고 네, 다른 비공개 못 일정이 왔고,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막 성토가 이루어졌는데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일정은 무슨 일정이냐 핑계다 뭐 성토 쏟아질 거 뻔하니까 안 온 게 아니냐. 뭐 지금도 여기 쏟아지나요? 예.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좀 탐탁지 않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럼 그 의원총회에서 그 다음 이제 뭐랄까 순번? 네. 1등이 이재명이면 2등은 정청래 뭐 수석 지도- 최고위원이잖아요. 지도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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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이 있다가 네. 이제 중간에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네. 의원들이 막 정청래 어디가 했다는 거예요. 대표도 없는데 수석 아. 최고가 어디가 이제 들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네, 전해지고 네,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분위기가 굉장히 좀 험악했군요. 모 의원은 네. 이렇게 저한테 비유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태까지 의원총회 하면서 가장 격앙된 진짜 와 일촉즉발 싸우겠다. 어제가 라고 했던 경우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된 날이었대요. 그날이. 예, 네. 그 다음으로 시끄러웠다라는 어제가. 평가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마지막 포인트 네. 친문의 집단 행동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친문의 집단 행동. 네, 물음표를 붙였으니까 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제 뭐 공천 논란 이거 완전 공천 학살 아니냐 이런 네.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친문들이 좀 결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저는- 제가 욕 먹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저도 참 제가 못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예전에 욕을 많이 먹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상황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이제 그 오랜 시간을 제가 거쳐왔잖아요. 예.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는 방송에서 욕을 먹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못됐다. 사람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뭐 저도 네. 정치부 기자를 한 10년 하다 보니까 욕 많이 드셨죠? 예. 원래 네. 민주당 출입해서 민주당 기사 쓰면 네. 민주당 지지자한테 욕먹고 국민의힘 출입해서 국민의힘 기사 쓰면 국민의힘 지지자한테 욕먹고 네. 지금은 둘 다 쓰니까 양쪽에서 욕먹고 근데 밥을 안 먹어도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살이 안 빠지나 봐요.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여튼 신혜영 기자가 또 열심히 또 네. 취재해 주신 친문의 집단 행동 네. 물음표입니다. 의기소침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요. 아까도 잘못 말해가지고 더 의기소침해졌네. 아. 제가 그 경선이랑 그 예비 후보 네네네. 그거 심사하는 걸 헷갈렸어.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자, 친문의 집단 행동. 음흠. 홍영표가 원내에서는 이끌어가면서 네. 조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 홍영표 의원이 친문의 아무래도 좀 선두주자 같은 분이에요. 뭐 핵심 그룹이죠. 네. 뭐 홍영표, 뭐 전해철, 음. 뭐 이런 분들. 어쨌든 원 내에 있으니까. 네네. 밖에 있는 분들, 뭐 노영민 의원 이런 분들은 아직 좀 조용한 것 음. 같고요. 근데 밖에서는 또 누가 목소리를 키우냐면 임종석 전 실장이죠. 네. 지금 어디 나가냐 놓고 지도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본인은 중성동갑에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을 했는데 네. 당에서는 거기 우리 전략 지역인데 거기를 간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네. 더더욱 험지로 가셔야 되지 않아? 책임 있는 분 아니야? 중성동보다 더 험지. 네. 그래서 어디? 송파로 가라고 송파로 했죠. 가라. 송파면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죠. 서울에서는 제일 험지 중에 하나죠. 뭐 험지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임 전 실장이 안 가겠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했어요. 거긴 안 간다. 예, 나 네. 지역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제 심지어 그 성동 지역구 일정을 2배로 늘렸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송파를 가라고 했더니 네. 무슨 소리야? 나는 성동이야 하면서 성동 지역구 일정을 2배로 늘렸다. 네, 원래도 많은데 그 일정을 2배로 늘려서 이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친문 쪽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임종석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험지 가라고? 네.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대표가 했던 양지 오브 양지 개양을을 물려받아 놓고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임종석한테는 험지 가라고 말이 돼? 뭐 이런 불만들이 친문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싸움 붙이려는 거 아니고 네, 전하는 중입니다. 자. 송파갑 주민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조금 섭섭하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들으면 뭐 그렇진 않은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송파갑에 안 살아가지고. 네. 자, 일단 근데 말뿐인 싸움인 거죠. 네. 여태까지는 만약에 이분들이 좀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네. 집단 행동,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이선 호텔을 진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도부 보고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진짜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원내 그렇게 많이 친문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계시진 않은 거 아닌가요? 적진 않죠. 적진 않아요? 네, 적진 않죠. 적진 뭔가 않은데 트리거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도 한.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문 중에서도 네. 굉장히 격양된 분들이 있어요. 진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보고 이 당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라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진 않죠. 자기네가 당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네. 진짜 이렇게 가다가 총선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당 아살이 나면 사망해. 네. 어떻게든 이 안에서 조율을 해야 돼. 아하. 뭐 이런 목소리들이 있고 네. 그래서 뭐 오늘 또 다른 언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러한 당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런 보도도 나왔고 그래요? 또 역으로 친문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전면에 나서서 정리를 해줘라. 차라리 예, 좀 대놓고 얘기를 해줘라. 이런 목소리도 있고. 전 총리들도 지금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계속 좀 내고는 있죠. 예, 요거 제가 어제 간단히 속보로 네네네. 전하긴 했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그 전 국회의장들이랑 모여서 어제 여의도에서 오찬을 했거든요. 오찬을 하고 나서 입장문을 냈어요.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작은 이익은 내려놔야 한다. 이런 또 입장문을 내면서 네. 그만들 싸고 정리 좀 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공천 상황 포인트별로 짚어봤는데 네.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예. 민주당? 예. 네. 뭐 다 잘해야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좀 번외 포인트인데 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뜨거워진 명룡대전? 명룡? 네. 원희룡, 예, 이재명? 예. 네. 지금 가장 빅매치 지역구잖아요. 네.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네. 자, 근데 오늘 보도가 나왔죠. 원희룡 전 장관 후원회장이 누군지 기사가 나왔거든요. 원희룡 장관의 후원회장? 네. 사진 준비됐나요? 네. 요분이래요. 이천수 선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전 축구 국가대표. 네, 후원회장 됐어요? 예, 현재 뭐 해설위원도 하고 유튜브도 하잖아요. 네. 제가 즐겨보는 리춘수라고 유튜브 있는데 되게 잘 되지 않아요? 네, 경기 보면서 이렇게 막 반응하는 건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네. 원희룡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신 사진은 네. 오늘 원 전 장관이랑 같이 그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는 네.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총선 날까지 같이 이제 유세 다니면서 오. 캠페인을 벌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유라든지 뭐 그래도 일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인천 사람이래요. 이천수 선수가 네, 고향도 인천이고 뭐 네.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활동을 했고 굉장히 그 인천을 사랑하는 지금은 또 청라에 사는 그런 분인데 네. 이분이 지난번 총선 때는 민주당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손행길 대표 지원도 했었고 지난 총선에 예, 그리고 그 인접 지역구인 뭐 박찬대 의원도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을 후원하겠다고 한 거죠. 네. 뭐 고향을 한번 확 바꿔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내가 이 자리 맡았다. 내가 어릴 적 살던 아파트 이웃들이 뭐 재건축 이런 거 진전도 없다고 답답해하는데 네. 그런 걸 좀 갈등을 풀어주고 싶었다. 라면서 후원회장을 맡은 변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천수 네. 선수가 이게 뭐 어느 당 지지하냐 이거 완전히 떠나서 네.
이렇게 이제 정치 지지를 한번 이제 하고 나잖아요. 예.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아마 고생을 좀 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네. 과거에 아마 4년 전에는 그렇게 이천수 선수의 그 유튜브 채널이 크질 않아서 예. 뭐 큰 문제가 없었을지 네. 모르나 아마 이번에는 여러 댓글들이 아마 또 달릴 겁니다. 예. 근데 이천수 선수 그 예전부터 유명하잖아요. 그 멘탈 갑이라고. 뭐 이번에는 또 어떨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 멘탈 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여튼 네. 후원회장으로 이천수 네. 전 국가대표 선수가 네. 원희룡 후보의 이제 네. 후원회장이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 네.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민주당 상황을 쭉 정리를 네. 했잖아요. 이제 곧 이어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나오시니까 네. 지금 뭐 당내 상황에 대한 뭐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네. 뭐 의원들의 반응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지도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이런 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민정 의원이 이제 출연하시니까 네. 또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민주당 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오셔서 네. 지금 오늘 저희가 민주당 상황을 쭉 얘기하는 게 약간 비판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좀 여론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모두 까기 모두로 끝까지 잘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실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혜영 기자 네. 고생 많으셨고 예. 용기 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뭐 나도 출마해요? 나 그냥 설명한 건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예, 고맙습니다. 배부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 모시겠습니다.